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가 무서워서 아예 출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른 물가에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을 걱정하고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급 불가항력 도미노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남아 유람 꽉꽉 채워 다녀오시고 주말도 다 쉬시고 전쟁 발발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UAE에서 600만 배를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비축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 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 한 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이나 서민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입니다.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로 인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곡물도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차질 그리고 운임 상승은 곧바로 식량, 에너지 등의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동 사태 직후인 지금도 달러 인덱스가 2월 27일 97.61에서 3월 5일 99.32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이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해서 경제 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경제, 산업, 에너지 분야 등 관련되는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현안 질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법파괴 3법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불구하고 죄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마도 정청래 대표와의 명청대전에서 1인 1표제 실시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소회인지 혹은 검찰 폐지 이후에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지 못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히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공소 취소 선동을 하고 있고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노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정부가 직접 공소 취소에 나서면 국민적인 역풍이 우려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홍위병들의 대대적인 선동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간교한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에 대한 항소 포기, 그리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엇갈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의 배경과 진상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방적인 입법권 남용과 입법 독재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